저녁 7시 김씨네 집 거실에는 3개의 그릇이 놓인 식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만 있을 뿐 대화는 없었죠. 김태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텔레비전 뉴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사회가 각박해진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박선영은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하며 반찬을 입에 넣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고 가끔 뉴스 기사를 읽어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딸 김지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 쪽을 바라볼 때면 부모님이 각자 다른 곳만 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조용히 찍어두곤 했어요. 언젠가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죠. 언제부턴가 우리 집 식탁에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오늘 어땠어? 그 같은 간단한 안부라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각자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죠.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 휴대폰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만이 이 집의 저녁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끔 방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을 바라봅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죠. 부모님도 지우가 나왔다 들어가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밥은 먹었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동안 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상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거실을 돌아봤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각자의 일상에 바빠 보였죠. 태수는 넥타이를 매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어차피 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카페에서 과제를 하느라 바빴죠. 집에 있어봤자 혼자 컵라면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잠들 뿐이었으니까요. 선영은 지우의 빈자리를 보며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안 왔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곧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되었거든요. 내일 부동산 계약 건으로 손님을 만나야 하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드려야 하고 마트에서 장도 봐야 했습니다. 일상의 바쁜 일들이 딸의 부재를 잊게 만들었죠.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연일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 11시가 넘는 경우가 많았죠. 피곤에 지친 태수는 간단히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지우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겨를도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것 아닐까요? 대학생이 되면 집보다는 바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게 그 나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선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자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지우의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가 며칠째 정리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옷들도 그대로, 책상 위의 물컵도 그대로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날 밤 선영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우 며칠째 못 봤어. 태수는 피곤한 듯 대답했어요.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선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요? 새벽 2시 30분 조용한 집안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오죠.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을 때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경찰이었어요. 혹시 김지우 씨의 보호자신가요?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왜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따님의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삼성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의 말이 끝나자마자 선영은 태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지우가. 태수도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하지만 선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심각성을 깨달았죠. 두 사람은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슬리퍼를 신은 채였고 태수는 셔츠 단추를 잘못 채운 채였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우의 안전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선영은 계속 지우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간호사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딸이. 김지우가. 선영의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차분하게 안내했어요. 406호실입니다. 의식은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본 것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죠. 태수와 선영은 침대 양쪽에 서서 멍하니 지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네요. 탈수 증상도 있고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양실조라니요? 우리 딸이요? 가족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각자 자책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니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요?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선영은 지우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지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켰을 때 사진첩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몰래 찍힌 가족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대부분 뒷모습이거나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사진 제목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또 혼자 먹는 엄마, 뉴스만 보는 아빠, 텅 빈 식탁, 우리 집의 저녁 풍경. 지우는 이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태수는 지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말랐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야위었을까요? 매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혀 몰랐다니요. 태수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말도 못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태수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회사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했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말을 걸기도 힘들었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바빴거든요. 아빠가 너무 몰랐어. 태수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태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정작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선영은 복도로 나와서 지우의 가방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지우의 솔직한 마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단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웃는 얼굴이 언제였을까? 나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매일 써놓은 일기들을 보니 지우가 얼마나 가족과의 시간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는 고민들이 가득했죠. 특히 같이 밥 먹고 싶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정말 몰랐어. 엄마라는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딸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매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용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지우가 원했던 건 그런 물리적인 보살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소통이었던 겁니다.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선영과 태수는 각자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우가 이렇게 조용해진 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분명 다른 아이였는데 5년 전 지우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 같이 밥 먹어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늘 바빴죠. 부동산 중개소 일로 고객과 통화를 하거나 집안일에 쫓기거나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느라 바빴습니다. 다음에 해, 엄마 지금 바빠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가 아빠, 우리 피자 시켜 먹어요라고 제안할 때면 태수는 신문을 보거나 회사 업무로 받은 전화를 받느라 바빴어요. 아빠는 피곤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으라고 대답하곤 했죠. 그때는 그게 딸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3년 전 지우의 생일날도 기억났습니다. 태수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고 선영은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집을 비웠어요. 지우는 혼자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었죠. 그때 지우가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1년 전부터는 지우가 아예 같이 먹자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죠. 부모님은 그런 지우를 보며 이제 다 컸구나, 독립적인 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지우가 포기한 거였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지우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고 지우는 지쳐갔습니다. 선영은 지우의 다이어리에서 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다리는 게 지쳤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다. 이 문장을 쓸 때 지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요? 태수도 자신이 지우에게 했던 말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성공하길 바란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어라.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해. 이런 말들만 했지 정작 오늘 기분은 어때? 뭔가 고민 있니? 아빠랑 이야기할래? 그 같은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정작 그 아이의 마음을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밥을 굶기지 않고 옷을 입히고 학비를 대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이가 진짜로 원했던 건 함께하는 시간, 관심,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었죠. 저녁 6시 병실에 노을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때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죠. 태수와 선영은 침대 양쪽에 앉아서 지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지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지우야, 괜찮니? 태수도 다급하게 물었죠.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많이 힘들었지? 평소 같으면 이런 말도 어색해했을 태수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빠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어요. 이런 모습의 부모님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평소 같으면 엄마는 항상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계셨고 아빠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거든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하지. 태수도 덧붙였죠. 아빠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꿈이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꿈이었죠. 어릴 때부터 계속 꿔왔던 꿈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그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자.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속으로만 간직했던 말이었어요. 거절당할까봐, 또 다음에라는 대답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태수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같이 먹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먹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지금까지 정말 미안했어. 선영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말을 안 해서. 하지만 태수가 막았어요. 아니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너한테 물어봤어야 했고. 세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 외로움과 그리움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일이었나요? 병실 밖으로 저녁 시간을 알리는 병원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세 사람은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은 마트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함께 장을 보는 것이었죠. 선영은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물어보며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거 좋아하지? 이것도 사줄까? 예전 같으면 그냥 필요한 것들만 사서 집에 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태수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 미리 연락해서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족이랑 저녁 먹기로 해서요라고 말하니 동료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태수가 가족 일로 일찍 퇴근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선영이 주된 요리를 하고 태수는 쌀을 씻고 밥을 지었어요.
지우는 상을 차리고 반찬을 예쁘게 담았죠. 각자 역할을 나누어 하니 생각보다 빨리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예전에는 각자 다른 곳만 바라보던 그 식탁에서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의 그 소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각자 혼자 먹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함께 나누는 소리였거든요.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따뜻한 국물의 온기, 서로를 챙기는 손길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좀 줄래?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김을 건네주었어요. 네, 아빠. 이런 작은 대화조차 새로웠습니다. 선영도 지우의 그릇에 고기를 하나 더 올려주었어요.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 해. 고마워요, 엄마.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학교는 어때? 요즘 뭐 배우니? 아빠 회사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엄마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서로를 걱정하고 안부를 묻는 말들이 오갔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지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맛있다. 똑같은 쌀로 지은 밥이었지만 혼자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함께 먹으니 밥 한 알 한 알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맛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선영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태수도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이렇게 먹자. 네, 좋아요. 처음으로 대화가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이런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태수가 토스트를 굽고 선영이 계란을 부치고 지우가 테이블을 차렸어요.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아빠, 잼 발라드릴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고맙다. 태수의 대답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도 지우에게 물었죠. 지우야,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할 거니? 친구들 만나고.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함께 아침을 먹으며 세 사람은 각자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수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고, 선영은 부동산 계약 건으로 고객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어요. 지우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한다고 했죠.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지만 서로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 선영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갑자기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좋아요. 지우는 바로 찬성했죠. 세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선영의 구령에 맞춰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럼 저 다녀올게요. 지우가 말했을 때 태수와 선영이 함께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 때 보자. 지우가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나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태수와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빠도 사랑한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도 많이 사랑해. 선영도 눈물이 글썽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태수와 선영은 창문으로 지우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 활기가 있었고 가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기도 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약속한 대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했어요. 물론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죠. 태수는 때때로 야근을 해야 했고 선영도 늦은 시간에 고객을 만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우도 학교 일로 늦을 때가 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처럼 각자의 세계에만 갇혀 살지 않게 되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내일 저녁에도 같이 먹을까? 이제는 태수가 먼저 제안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좋죠. 지우가 대답했고 선영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날이었습니다. 밥 먹자라는 말 한마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